1968년 9월 19일 서울에서 태어난 정용진 회장은 한국에서 가장 저명한 유통기업인 중 한 명으로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유통대기업인 신세계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손자이자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외아들인 그는 막대한 사업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성공과 권력의 눈부신 광채 아래 정용진은 깊은 슬픔을 안고 있었는데 이러한 슬픔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가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인터뷰에서 암시했듯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자녀들과의 관계 상실, 특히 2003년 배우 고현정과의 논란, 많은 이혼 이후였습니다. 자녀 양육권을 잃고 정해인 정해찬과의 감정적 거리를 두면서 그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고 그 후 몇 년 동안 이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얻었지만 여론의 논란과 언론의 압력에 직면했던 몇 년 동안의 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명문 재벌 가문에서 태어난 정용진 회장은 신세계의 유산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행복한 가정 생활을 갈망했습니다. 1989년 미스코리아 진출신의 유명 배우 고현정과의 결혼은 한때 한국 사회의 관심을 모았지만 결별 후 그는 가족보다 자신의 커리어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몇 년간의 별거로 정해인 정해찬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혼자 앉아 마음이 아팠던 밤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부와 권력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했던 잃어버린 순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용진의 커리어는 혁신, 전략적 비전, 그리고 혹독한 도전의 역사입니다. 경복고를 졸업하고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그는 1995년 신세계에서 경력을 시작했는데 당시 회사는 롯데와 현대와 같은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확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사고와 대담함으로 신세계를 전통적인 백화점 체인에서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일렉트로마트와 같은 브랜드를 갖춘 다각화된 소매 대기업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1993년 전국에 160개가 넘는 매장과 연 매출이 1,7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한국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인 이마트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그는 또한 코스트코와 같은 글로벌 소매업체와 직접 경쟁하면서 저렴하고 고품질의 제품에 중점을 둔 브랜드인 노브랜드 개발을 개척했습니다. 상하이와 베트남에 매장을 둔 신세계의 국제적 확장은 그를 한국 최고의 사업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4년 정용진 회장은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취임하며 그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사촌 이재현 회장이 이끄는 CJ그룹과 손잡고 배달 서비스 스마일 딜리버리를 개발하며 이커머스 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패션과 엔터테인먼트 등 신세계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여 명품 패션 브랜드 SSG.com을 론칭하고 엔터테인먼트와 복합 쇼핑몰 체인인 스타필드와 같은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매출 증대는 물론 신세계가 유통업계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4년 포브스 선정 한국 부호 순위 26위, 약 12억 5천만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은 지속 가능한 기업을 건설하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21년 용인 물류센터 사업으로 972억 원 규모의 물류시설 건설 계획이 지역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지역 어머니들은 유치원에서 100m도 차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물류센터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을 우려하여 시민들의 항의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철회해야 했습니다. 이 실패는 대중의 압력에 직면하여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유통과 영화 제작을 결합한 브랜드인 일렉트로맨 프로젝트였는데 기대했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청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신세계의 입지를 흔들지는 못했지만 그가 너무 야심차고 때로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무감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정용진 씨가 눈물을 흘리게 만든 어려움은 사업 실패뿐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가족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새벽까지 사무실에 앉아 확장 계획과 경쟁 전략을 검토하다가 지치고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던 밤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순간들이 가장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자신뿐 아니라 수천 명의 직원과 가족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강용석 정치 후보 지지 발언 등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한 대중의 비판은 그가 오해받고 고립되었다고 느꼈던 시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업적은 신세계 확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신세계를 소매업뿐 아니라 고객 경험 측면에서도 혁신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내 공원, 영화관, 푸드코트 등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의시설을 갖춘 스타필드는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하려는 그의 비전을 증명합니다. 그는 또한 신세계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북미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한국 지분 67.5%를 소유하고 있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력은 신세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는 노브랜드, 노브랜드와 같은 사업을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항상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최고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세계 재단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의 교육 및 의료 지원을 위한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직접적인 수익은 없지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과입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의 핵심 가치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정용진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굴곡진 여정이었습니다. 1995년 시작된 고현정과의 첫 결혼은 한국 사회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뉴욕 윈터가든 극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영어가 서툴렀던 정용진이 자리를 찾아주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998년생 정혜찬과 2000년생 정혜인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8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03년 이혼했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정용진이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이혼은 그의 삶에 큰 슬픔으로 남았는데 오래가기를 바랐던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혜찬과 혜인에게 완벽한 가정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했고 고현정의 아이를 훔쳤다는 여론의 비난은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2011년 그는 한상범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딸인 플루티스트 한지희와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를 낳아 4자녀를 두었습니다. 한지희와의 관계는 그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일본과 유럽으로 떠난 가족 여행 등 행복한 순간들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고현정과 그의 재벌가의 그늘에 가려져 살면서 한지희가 압박감을 느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한지희에게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그녀를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동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슬픔은 첫 번째 결혼의 파경뿐만 아니라 항상 걱정했던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용진의 비극적인 서거와 장래에 대해서는 그가 2025년에도 아직 살아있기에 기사의 요구에 따라 합리적인 가정을 하겠습니다. 2026년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 확장 프로젝트를 논의하던 상하이 출장 중 58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기업인일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혁신의 상징이기도 했기에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서울 장례식장에서 열렸고 사촌인 삼성 이재용, CJ 이재현 등 유명 인사부터 신세계 임직원, 그리고 그가 자주 응원했던 SSG 랜더스 야구단 팬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은 애도 분위기로 가득 찼고 추도사에서는 그를 한국인의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경험 방식을 바꾼 선구자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행사는 그늘에 가려졌습니다. 용인 사건과 같은 과거의 논란이 된 결정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 특히 한지희와 자녀들은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언론의 언급을 거부하고 슬픔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용진 씨의 딸 정혜인은 공식 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특히 어머니 고현정 씨와의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가 겪었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2024년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혜인은 아버지가 항상 미소와 일로 고통을 숨기려 했던 사람이었다며 이혼 후 가족의 책임과 대중의 압력 사이에서 힘겨웠던 시절을 자주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혜인은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신과 오빠 해찬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하며 이 후회가 평생 가슴에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용인시 논란을 언급하며 아버지는 한국 유통업계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었지만 대중의 오해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혜인은 성공적인 사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외로움을 느꼈다고 강조하며 아버지가 마음이 아플 때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최후는 갑작스러운 죽음뿐 아니라 평생